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학생입니다. 25년 대학 편입 시험을 보시는 이제 편중생분들이 시험 당일날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험 당일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식사를 해야지 내 활동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음식 섭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추천 음식 보면은 뭐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래서 뭐 통곡물 토스트랑 달걀 이런 거는 에너지 유지와 뇌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당과 칼륨으로 뇌 기능 활성화가 있습니다. 견과류, 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활동 지원을 해주고요. 뭐 그린 요구르트, 뭐 블루베리, 고단백과 뭐 항산화 물질로 뇌 에너지 및 기억력 향상. 꿀 같은 경우도 이제 천연당으로 뇌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류를 좀 좋아합니다. 뭐 고등어나 참치 같은 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기능 활성화, 그리고 연어 같은 거는 뭐 이런 또 기억력 보충제 뭐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뭐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나 과도한 지방 섭취 같은 거 좀 유의해 주시고 익숙한 음식으로 속을 편안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시험장 여러분이 이동할 때 뭐 버스나 전철을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간단하게 보스 파일 자료 위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보스 자료로는 첫 번째는 어휘 단어장.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한 어휘 교재나 또는 노트에 모르는 단어들 정리해 놓잖아요. 근데 편입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미리 A4 용지로 아직까지 중요하지만 제대로 암기가 안 된 어휘들 위주로만 싹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몇 페이지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봐주세요. 왜냐면 어휘 시험에 만약 그 단어가 나오면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법 포인트 자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 최근 한 5개년치에서 한 10개년치 문법만 연도별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만 딱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랑 문법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동 중에 가볍게 복습할 수 있어서 여러분 시간 활용도가 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습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은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시험장 도착 후 마음가짐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 유지.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시험 때 은근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긴장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실수하고 또 긴장을 하면서 제 실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딱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한 거 내에서 나오면은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맞춘다.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못 푸는 문제 나온다고 할게요. 그런데 편입시험에서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다들 비슷한 교재를 공부를 하거든요. 내가 처음 보는 문제면은 남들도 모를 확률이 커요. 그런 문제들은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나왔다는 거는 편입 합격 컷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학교는요. 그래서 나도 못 맞추지만 다른 학생들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편입 합격을 위해서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아는 것 내에서 나오면은 그 안에서는 실수를 최대한 줄인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보시면은 아마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냉철한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편입 영어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씩 이해도 잘 안 되고 해석도 안 될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 안에서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출제자인 영어과 교수들은요, 문제 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 안에 단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꼭 못해도 괜찮으니까 단서 찾기로.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잘 풀기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맞추세요.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 맞출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 만약에 실수하면은 여러분들 아쉽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 아쉽게 떨어지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막 틀렸다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틀리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실수한 문제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플래너에다 그날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 또는 나의 약점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시험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어휘 문제. 어휘 문제 풀 때 여러분 밑줄에 단어를 바로 보고서 문제 나온 복양에 있는 단어를 보고서 바로 동의어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가끔씩 다이어를 물어가지고 첫 번째 뜻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석은 빠르게 해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해석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휘 문제는 그냥 빠르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문맥을 여러분들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혹시 어휘 문제에서 생소한 어휘가 출제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못 본 단어인데? 자, 그런 단어 나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학생들도 모를 확률이 큽니다. 근데 풀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요.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일단 해석으로 푸시고요.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어쨌든 그 단어의 뜻을 모르지만 문맥상 어떤 뉘앙스의 단어가 들어갈지를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에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단어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는 다 소호법으로 삭제하세요.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만약에 전혀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이어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풀지 마시고 일단 해석은 빠르게 하셔가지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법 문제. 사실 문법 문제는 편입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대신 편입 영문법은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문법 공부할 때 늘 문제를 풀고 나서는요. 문제 옆에 출제 포인트 다 적어봐야 돼요. 선지 하나하나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다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보는 문법 이론서, 기본서에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 뭐 사지선다형이라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또는 ABCD 중에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알려면 반대로 1, 2, 3, 4번 또는 ABCD 선지에 문장을 보자마자 각각 문법 출제 포인트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이 말은 문법 이론서에 소목차별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 계속 꾸준히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출제 포인트 떠오르고 그리고 바로 푸는 거죠. 그래서 단권화 교재가 중요합니다. 이때 문법 이론서와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목차별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법도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린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수어법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선지에서 약간 좀 오답이 보인다. 그런 건 다 지워주세요. 다음, 논리완성 문제나 독해는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서 찾기예요. 자, 일단 논리완성 여러분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지문의 논리의 흐름, 방향, 순접인지 역접인지, 패턴, 단서를 체크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도 돼요. 왜냐면 취재자는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 지문 안에 단서 다 넣거든요. 그래서 단서 찾기, 단문, 장문, 논리완성 계속 꾸준히 푸시면서 핵심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자, 잊지 마세요. 정답은 반드시 지문 안에 단서로 있습니다. 이걸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서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은 어려운 지문들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문 안에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내용과 키워드를 최소로 표시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내용 파악을 하시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약간 예측하면서 읽는 거죠. 대신 평상시에 좀 유의할 것은 지문 안에서 지시사나 대명사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지시사나 대명사가 앞에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지 문맥상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석이 정확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뜻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만약에 안 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특정 지문에서 특정 어휘를 모를 수 있잖아요. 다 문맥 유추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일단 읽고 넘어가시되 해석이 안 된 문장 앞부분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뒷부분
부분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서로 연결해 주세요. 그럼 둘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순적 관계다, 역적 관계다, 재진술, 아니면 원인과 결과.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내가 해석은 비록 안 됐지만 문맥상 이런 뜻은 아닐까 하고 유추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앞지문에 있는 문장과 그 모르는 단어가 있는 문장이 둘이 순서인지 역적인지 따져보세요. 그래서 대략 문맥으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로서 말하고 싶은 거는 특정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거나 특정 어휘가 모른다 하더라도 못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소호법을 활용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독해를 풀고 나서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근거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 유형별로 매력적인 오답 패턴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좀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호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이때 유의할 점은 수험생분들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면은 오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취재자들은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매력적 오답을 이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쓰는 입장에서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아예 해석이 안 돼요. 아예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철학 지문이나 어려운 지문 같은 뭐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 내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지문 안에서 글 쓴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대신에 나머지 선지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소호법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대응법. 먼저 시간 관리. 여러분들이 편입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 풀 것 같아요. 그럼 오래 잡지 마시고 세운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그 못 푸는 문제를 오래 잡고 있느라고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운 표시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수거법과 찍기 전략.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거법을 활용해서 오답이 되는 건 다 지우시고요. 그래도 안 풀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지선다형에서 한두 개 아마 숫자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 고민을 해봤는데 둘 중에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찍으세요. 이때 정해놓으세요. 오늘 시험장에서는 나는 무조건 두 개 중 하나를 찍어낸다면 무조건 높은 번호나 낮은 번호로 찍겠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그런 문제는 시간 들여도 아마 못 풀 거예요. 그럼 빠르게 넘어가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한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전체적으로 푼 문제들에 한해서 OMR 카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못 푼 문제 들어가가지고 수업법을 활용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찍고 넘어가자. 그래서 다른 문제를 풀자. 자, 6번째. 시험 종료하고 나서 좀 행동 요령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시험 끝났는데 또 내일 다른 학교 시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일단 휴식을 취하세요. 뭐 샤워나 반신욕도 좋고요. 그리고 간단한 이제 그 학교에 대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만든 어휘 정리표 보고 그 학교의 5개년에서 10개년치 기출 분석 자료를 보시고요. 논리와 독해는요. 시험 전날에 한두 문제만 풀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대신에 유의할 점, 수험 카페 가지 마세요. 뭐 가다만 나온다, 학생들이 오늘 시험 어땠다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나간 시험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날 시험 볼 학교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괜히 가다만 체크했다가 많이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그럼 불안하거든요. 그럼 또 공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통편 및 여러분 준비물 미리 체크하시고요. 내 시험장 갈 학교 교통편 그리고 준비물 다 챙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라고 했죠. 내 시험 볼 때 어떠한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나는 빨리 안 풀리면은 세우 표시가 넘어가겠다. 그리고 뭐 다리 떠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인펜 푸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혹시 내일 시험 볼 때 돌발 상황 같은 거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방침 이런 걸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어, 합격 명상 유튜브 들어가시면 합격 명상 같은 거 영상이 있거든요. 이런 거 들으셔가지고 좀 좋은 기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시험이 아니라 한 2, 3일 뒤에 또 시험을 봐요. 이렇게 시험간 여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일단 당일 시험 보고 나서 당일 오후와 저녁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왜냐면 일단 체력과 컨디션 유지해야 되고 또 감기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 4개 학교 이상 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긴장도 안 돼요. 지겨워요. 빨리 끝나길 바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계속 컨디션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은 장기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 7번 볼까요? 시험 결과에 대한 마음가짐. 시험이 잘 안 풀린 경우 있잖아요. 편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에 비해서 좋은 점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생분들도 다관왕도 어차피 한 학교밖에 등록 못 해요. 그 말은 다른 학교 합격해도 그 학교는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예비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시험 못 본 거를 너무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른 학교에서 잘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편입 시험에서 자기가 잘 봤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요. 그날 시험장 갔는데 웬걸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도 줄이고 또 소거법을 활용해서 찍어도 맞췄을 때 이럴 때 좀 약간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어떤 학교에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멘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도 이제 계속 기출은 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갈 학교들. 그러면 푸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풀고 나서 분석이 중요하다. 시험을 마친 후에 자신이 어떤 실수한 부분과 약점을 분석하고 풀린 걸 기록을 해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하는 게 지금 기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있어요. 간단해요.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면 돼요. 반대로 말할게요. 약점 체크하고 보완 안 하면 점수 안 올라요. 실력 안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양치로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풀더라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는 보통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하는 부분을 플래너에 글로 적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 멘탈 관리. 시험 전날 자기 전에 근원적인 명상 같은 거, 시험 합격 명상 같은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런 거 들으시면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시험 결과 상관없이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잘 볼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은 못 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문제 풀고 정리하고 복습하고 약점 체크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한 학교에서만이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들 시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